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존감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영상에서는 자존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가짜 자존감이 뭐냐, 진짜 자존감이 뭐고, 그걸 알아봤는데, 이제 자존감을 이제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나,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요, 본인의 자존감을 좀 어떻게 좀 더 올릴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영상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존감은 요소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건 자기 효능감인데요, 자기 효능감은 다른 건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가 무엇인가 해낼 수 있다라는 신념입니다. 그런 믿음을 자기 자신이 갖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 이 일을 잘할 수 있어, 나 이 일을 해낼 수 있어 라는 확고한 믿음이죠. 거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게 아니라요, 난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항상 가지라는 것. 두 번째 요소가 뭡니까? 자기 존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존중을 해준다는 건 자기를 대접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를 비난하거나 남하고 자기를 평가해가지고 막 열등감을 느끼거나 이런 것들은 자기 존중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달리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자기 학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올릴까? 첫 번째가 있는데요, 먼저 현실을 인식하자. 인식하면서 살자. 뭐 인식이란 단어가 뭐냐?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할게요. 알아차리자라는 거. 알아차리자. 알아차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심장을 뛰는 거를 알아차린다는 거는 내 심장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알아서 자동으로 뛰고 있는데, 내가 손을 힘을 줬거나 릴렉스, 긴장을 풀거나 이완을 하거나 이런 거를 내가 스스로가 할 수 있다 라는 알아차림, 즉 내가 내 자신을 조절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알아차린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나는 이 상황들을 내가 알아차렸다 라는 얘기는 이 상황들을 내가 통제와 조절을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인식하기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고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제 자신한테 그렇습니다. 모르면 물어봐라. 묻지도 않고 여기 싸매고 저기 싸매고 언젠간 해결하겠지만 시간에 맞게 해결해야 된다면은 전문가를 만나서 물어보거나 그 분야에 정말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바로 해결할 수가 있다. 근데 그걸 혼자서 안고 갈 생각은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 첫 번째보다 나의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해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인식하는 걸 현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는 겁니다. 현실을 왜곡하거나 현실을 착각하거나 현실을 다시 크게 확대해서 생각하거나 너무 축소해서 생각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죠. 이런 일을 하다가 내가 뭐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 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를 저평가하는 게 아닐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는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자기의 생각에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현실이 있는 그대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구나. 그럼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왜곡하거나 과장이나 축소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럼 나한테 문제가 있나? 그럼 내 문제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현실을 인식하기 위한 방법 중에 뭐냐면은 너무 불안하거나 내가 너무 긴장한 상태에서는 그거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불안과 내 긴장도를 떨어뜨리는 게 중요합니다. 긴장도를 많이 떨어뜨리면은 인식하는 게, 알아차리는 것들이 굉장히 확장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눈을 마주쳤는데 인사를 안 하네? 저 사람 왜 나한테 인사를 하지 않지? 굉장히 기분 나쁘네? 다음에는 내가 인사를 안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런 상황에서 왜곡될 수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일부러 안 할 수도 있지만 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눈을 마주쳤다고 내가 인식한 거지 저 사람은 내 눈을 진짜 본 건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뭐 집안에 갑자기 응급 환자가 생겨가지고 뛰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 추론과 판단하는 게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릴렉스가 돼 있으면 안 좋게 부정적으로 그런 걸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좀 더 확장해서 어떻게 본인이 지금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라고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한 방법이 뭐냐, 자기를 항상 이완시키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게 전에 영상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호흡하는 데에다가 집중해 보시라. 그리고 자기의 근육의 긴장도를 한번 알아차려 보셔라. 내가 근육을 긴장한 걸 알아차리면 어떻게 된다? 내가 그 근육들을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산책하기입니다. 그래서 걸으세요. 걸으시면은 릴렉스가 많이 됩니다. 걸으시면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로지 공기, 바람, 햇빛 이런 것들을 느껴보시라.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 몸에 와닿았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걸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죠. 근데 걸으시면서 누구 때문에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고 아이들 걱정도 되고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면서 걸으시면 안 된다.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과거는 다 뭡니까? 지나갔다. 미래는 뭡니까? 오지도 않았어요. 오지도 않은 거 왜 근심 걱정을 싸들고 질문 메고 가냐 이 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현재 중심에 내가 인식하는 것을 연습해라. 자꾸 생각이 과거나 미래로 가지 않도록 알아차리셔라. 알아차리는 게 뭐라고요? 바로 내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올리는 방법, 자기 수용하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열등감, 자기의 존재감, 자기의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 잘 인정 안 합니다. 회사원들 분도 계시겠지만 위에 있는 사람이 너 일 똑바로 해, 이거 잘못했어? 내가 똑바로 안 한 게 뭐 있어? 자기가 더 못했지. 이런 식으로 거부하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기 자신부터 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타인부터 본다는 거죠. 그래서 수용을 하지 않으면 계속 마음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은 본인만이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진실을 드러내는 순간 대단히 편해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 끌어올리는 방법, 자기를 수용하는 거다. 자기를 어떻게 수용하냐?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존중해라. 자기 자신을 대접하라. 자기 자신을 절대 학대나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수용하기 전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감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하나 있죠.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나한테 서운한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퍼부어가지고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해? 내가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났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분노라는 감정을 내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분노라는 감정을 인식을 알아차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화가 났는가?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태도 때문에 내가 화가 났지만 그 분노 밑에 또 깔고 있는 게 있죠.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 내가 이렇게 화가 난 거를 바로 반응을 해주면 저 친구가 또 나를 오해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내가 참았다. 그래서 지금도 화가 난다. 라고 한다면 자기의 감정에 숨어 있는 거는 나타나는 분노지만 그 밑바닥에 있는 것보다 저 친구와 쌓아놨던 우정이 또 깨질까봐의 두려움이 또 같이 느낀다라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화를 낸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의 감정이 진짜 무엇인지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감정에 뭘 찾아라? 의미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찾으면서 오해를 안 하게 된다. 그리고 타인의 행동에 자극에 반응하는 것보다는
그런 자극이 결국 내 감정이 일어났고 그 감정에 숨어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내가 알았을 때 그 감정은 해소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존감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행동하는 데는 아들러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행동에 대한 내적 동기가 무엇이냐를 찾아라는 겁니다. 정말 동기라는 게 뭐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고 원하는 것이 동기다라고 했어요. 그럴 때 행동에 원천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그럼 내가 외부적으로 강제적으로 이 일을 했다 라면은 불만이 쌓이죠. 근데 내 스스로가 이걸 하고 싶어서 했다 라고 하면은 불만이 없습니다. 스트레스 없지요. 그거를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한 만큼 내가 월급 받기 때문에 해준다 라는 관점과, 내가 정말 일을 하면서 보수를 받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성취감과 만족감을, 행복감을 얻는다 라고 하는 내 심리적인 정신적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올라올 때 어떻게 돼요? 더 하고 싶어 하죠. 더 성과를 내고 싶어 한다. 돈을 더 많이 받고 승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시간의 제한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다. 10시간을 앉아서 8시간을 앉아서도 지금 1시간밖에 안 한 것 같네 라는 느낌은 뭐냐? 아니 1시간 해도 한 10시간 앉아 있는 것처럼 너무 지겹다 라는 거는 바로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어떻게 동기화를 시켰느냐,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이것을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확실히 내 마음만 바꿔놓는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자존감은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존감 올리기 방법 또 세 번째는 뭐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건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느냐? 나는 내 욕구를 성취할 책임이 있다. 내 욕구를,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 라는 책임을 가져라. 두 번째, 내가 선택한 행동과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라는 겁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일할 책임이 있다. 네,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다 좋죠. 하지만 사람은 일을 통해서 뭘 받아요? 성취감과 만족감과 행복감을 얻습니다. 남들 다 일하는데 자기는 놀고 먹고 있는데 되게 좋아요. 편안하죠. 그런데 낮에 만날 사람이 없어요. 왜? 다 일하니까. 일이 지겹고 괴롭고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지만 반대로 나의 존재감을 올려준다는 겁니다. 인간은 일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도 있죠. 먹지도 말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올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또한 나는 의식적으로 나하고 맺는 관계들,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유지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관계를 단절하거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그야말로 관계를 안 좋게 만드는 것도 책임이 어디에 있다? 나한테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내 아는 동료, 고객분들, 부모 아니면 배우자, 자녀들에 대한 내가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가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나의 그런 행동 태도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아니면 자녀에 대한 내가 어떤 행동의 태도가 있는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우선순위를 내가 정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다?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질적으로 올려야 되는 책임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는 나의 행복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자존감을 높일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책임감이 어떤 걸 뭐냐? 나의 신념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신념과 가치관이 나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고 그 성격이 나의 이런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과 이러한 우리의 마인드를 바꾸신다면 자존감은 확실히 올라갈 수가 있다. 남을 통해서 내 자존감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자극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관점을 갖게 만드느냐,
내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존감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그야말로 내 자신이 괜찮다라는 사람으로 느끼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자존감이라고 그랬다. 내가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물질적으로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자존감이 높다? 아니다. 그건 자존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서요, 좀 더 내가 자존감이 조금 낮다거나 높으신 분들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시고, 머릿속에서 내가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나를 조절할 수 있다, 나는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꼭 갖길 바랍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